네, 안녕하세요. 체육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죠? 저- 롱보드도 선생님 올려주고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어, 일반적으로 아는 스포츠 종목이 아닌 그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있어요. 좀 위험하고 보기에도 좀 살떨리는 그런 스포츠를 선생님 몇 개 좀 소개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집에서 가만히만 있고 답답한데 온라인 수업 듣느라고 요 동영상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서 뭐 선생님도 사실 잘 몰라요. 선생님도 그냥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지 선생님도 사실 해본 건 거의 없고 어, 뭐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요 정도는 좀 하고 싶어요. 선생님도 그 외에 뭐 암벽 등반, 뭐 또 자전거, MTB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 좀 오늘부터 해서 몇 가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뭐 특별하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멍 때리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재밌으면 좀 관련 영상 또 유튜브나 뭐 기타 검색에서 좀 찾아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알겠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프리솔로라고 있어요. 프리솔로. 프리솔로. 어, 프리한 상태로 혼자 간다. 뭐, 클라이밍이죠. 이렇게 암벽 등반 같은 건데 우리가 보통 암벽 등반이다. 그럼 위에서 줄을 내려가지고 안전장치를 등이나 허리에 메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잘하는 사람이 보통 중간중간에다 이제 그 핀을 박아가지고 거기다 또 자기 몸을 이렇게 걸어놔요.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해도 위험하죠. 그렇게 해도 위험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맨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 요런 게 있다라고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선생님도 우연찮게 그 다큐멘터리 프로 보다가 지금 요 영상에도 나올 거예요. 좀 되게 좀 중간쯤 되면 뭐 세계 최초로 뭐 엄청 그 절벽 같은 곳을 맨몸으로 오른 그 선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선생님도 봤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알렉스 호놀드라는 영화로도 나왔대요. 선생님 영화는 못 봤고 그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봤어요. 그 선생님이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그 다큐멘터리는 여기 유튜브에 아마 저작권 때문에 올라와져 있진 않고요. 요 프리솔로라는 요 클라이밍이라는 스포츠를 설명해 주는데 여러 개 찾아봤더니 요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요거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면 가운데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본인이 여기 그 송진가루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원래 같으면 위에서 맨 꼭대기에서 누가 이렇게 줄을 내려주면 거기에 이렇게 메고 가거나 아니면 앞서 간 사람이 뭐 10m, 5m 사이로 핀을 박아서 거기다 본인의 안전 어, 줄을 걸어서 이렇게 보통 올라가는데 이거 보시면 나와 있죠? 프리솔로 로프 없이 맨몸으로 수백 미터의 절벽 오르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뭐 최소 사망, 최소 사망. 근데 아마 여러분 집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보면 이거를 잘 못 느낄 거예요. 선생님은 이거 처음 접한 게 다큐멘터리 집에서 이제 TV로 봤는데 선생님 집 TV가 조금 크다 보니까 와 이거 보는 손에 땀이 나더라고. 손에 땀이. 와 그 정도로 아주 겁이 나고 무서운 스포츠라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또라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목숨을 갖고 저렇게 맨몸으로 막 하고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멋있다. 뭐 멋있다라는 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좀 존경의 의미, 존경하는 의미가 좀 담긴 멋있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볼게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겁나죠? 아무것도 없이. 프리솔로는 혼자서 아무 장비 없이 오로지 육체적 능력으로만 암벽을 등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줄인 로프나 어떠한 안전장비도 사용하지 않기에 스스로 본인의 능력을 100% 믿어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로 생사가 갈리기 때문에 조금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고 완벽해야 하는 최고의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로프에 몸을 의지하는 것도 끔찍할 정도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서 좁은 틈과 작은 돌길을 찾아 거기에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암벽 턱을 손가락 끝으로 매달리면서 오르는 극한의 클라이밍 방법. 어떤 때는 고개를 하듯 공중에서 몸을 뒤집어 움직여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프리솔로에 있어 공포와 스릴은 사치이며 목숨을 걸고 앞만 보며 전진해야 하는 섬뜩한 도전입니다. 절벽 곳곳에는 이들을 떨어뜨릴 만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절벽에 돌출된 작은 암석 조각, 그리고 손톱만한 크기의 움푹 파인 홈과 좁은 틈 등 중요한 이홀드들이 등반가의 몸무게를 지탱해줄 수 있을 만큼 단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씨도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산악 지형에서 돌풍이라도 불면 손가락에 의지하고 있는 몸이 흔들릴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소나기라도 지나가면 암벽이 무척 미끄럽게 됩니다. 바위에 손가락을 베이기라도 하면 절벽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프리솔로를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 암벽 등반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로프로 암벽 등반을 하다가 자신감이 생긴 일부 등반가들이 목숨을 거는 더 큰 도전, 프리솔로를 감행하는데요. 프리솔로를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암벽에서 한순간의 실수를 감내하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곤 합니다. 프로솔로 암벽 등반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살아있는 전설적 산악 등반가, 올해 나이 35세의 알렉스 호놀드입니다. 그는 23살 나이에 300m가 넘는 문라이트 버트레스 암벽과 롯데월드 타워보다 높은 기암 절벽, 하프돔을 프리솔로로 오르는 데 성공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2017년 6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미국의 악명 높은 914m 선생님이 그 봤던 다큐멘터리가 요거예요. 이 선수가 가장
아무도 이 프리솔로를 올라가지 못했던 미국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914m짜리 절벽, 이거 올랐던 걸 선생님이 다큐멘터리로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솔로라는 종목도 선생님도 알게 되었고요. 아마 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올 겁니다. 미터 절벽 엘카피텐을 도전합니다. 엘카피텐은 안전장치를 하고 로프로 등반을 해도 추락 사고가 많은 위험한 기암 절벽입니다. 전 세계 프로 등반가들이 장비를 갖추고 등반하기를 꿈꾸는 최고 높이의 암벽이죠. 엘카피텐의 암벽 등반 난이도는 최고 등급인 5.13에서 5.14인데 이것은 손가락 1000마디를 이용해서 등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프로 암벽 등반가 중에서도 최고의 기술을 갖춘 전문가만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렉스 호놀드는 이 어려운 엘카피탈을 놀랍게도 4시간 이내에 프리솔로로 등정해내 세계 등반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이 영상은 알렉스 호놀드의 엘카피탄 등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의 일부분입니다. 광고 조금만 지나시고 그 선생님이 봤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알렉스 호놀드는 어렸을 적 아빠를 따라 산에 오르는 것을 시작하며 등반을 무척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청년이 되어 버클리 대학에 진학했지만 산악 등반에 심취하여 대학을 중퇴하고 혼자 미니밴을 이끌며 요세미티 공원의 산악들을 등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차례 역사적인 프로솔로 등정을 성공한 후 저서를 출간하는데 한 독자들과의 미팅에서 사니를 만나 결혼합니다. 아내 사니는 항상 그의 능력을 믿지만 혹시라도 그가 암벽에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늘 불안에 떤다고 합니다. 알렉스 호놀드는 위험한 엘캐피탄을 등정하기 전에 이 암벽을 오를 수 있을지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무려 9년 동안이나 말이죠. 도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는 무려 50여 차례나 로프 등정을 하며 루트에 존재하는 홀드들의 위치와 촉감 등을 세세히 살핀 후 기록하고 암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홀드에서 다음 홀드로 이동하기 위한 손동작과 발동작을 시각화하며 계속 그 상황을 상상하고 연습했다고 합니다. 등반 하루 전날은 손이 닿을 홀드에 있는 모래와 자갈들을 직접 모두 제거하며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등반 당일 이미지 트레이닝의 반복 연습과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자신감이 생긴 그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으며 마음은 고요했고 긴장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등반을 시작하면서부터 홀드들은 본인이 암기한 대로 모두 다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등반 도중 절벽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즐겼다는 호놀드. 그는 그렇게 능숙하고 완벽한 등정을 이루어낸 이유가 끝없는 반복과 연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프리솔로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평정을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일반인들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극한의 공포 상황을 어려움 없이 극복하는 알렉스 호놀드에 대해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목적으로 검사한 결과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관할하는 그의 뇌 편도체에서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다른 일반 사람에 비해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프리솔로에 대해 처음부터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등정할 때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고 합니다. 프리솔로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는 이를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극한의 상황을 미리 설정한 뒤 계속해서 이 극한 상황들에 부딪히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연습하고 모든 절차를 스스로 완벽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가 극한의 긴장과 공포를 이겨내고 성공해내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프리솔로는 극한의 클라이밍입니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는 찬사를 받고 그 대가를 보상받습니다. 알렉스 호놀드는 기업 협찬과 광고 촬영, 강연 등을 통하여 매년 수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반면 이렇게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해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프리솔로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스포츠입니다. 알렉스 호놀드처럼 엘캐피탄을 프리솔로로 등반한 유명한 암벽 등반가 브래드 고브라이트가 2019년 11월 멕시코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알렉스 호놀드는 지난해 엘캐피탄을 등정하다 큰 위험에 빠진 여성 등반가를 발견하고 맨몸으로 그녀를 구출해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그 위험성을 모르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도전하는 것은 철저한 준비와 함께 남다른